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병인 박해. 제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는 청과 서구 열강 간의 강화를 중재한 대가로 청으로부터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였다. 드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는 여러 차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가 군사적 침략으로 이어진다고 여겨 이를 거절하였다. 집권 초기에 흥선대원군은 비교적 천주교에 간대하였다. 그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1866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을 당하였다. 제너럴 셔머노의 통상 요구. 병인 박해가 시작되던 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통상을 거절당하자 관리를 잡아 가두고 주민을 공격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에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의 주도로 관군과 주민들이 합세하여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렸다. 병인 양요의 전개.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정책은 세계 각지에서 대외 팽창을 추구하던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는 구실로 작용하였다. 프랑스는 강화 해협을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 양화진까지 이르는 수로를 탐색한 후 청으로 돌아갔다. 이어 강화도에 침입하여 갑고진을 점령하고 한강 수로를 봉쇄하였다. 조선은 프랑스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냈을까?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으며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에 승리하였다. 결국 기세가 꺾인 프랑스군은 한 달여 만에 철수하였다.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외규장각과 행궁 등 주요 건물을 불태우고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 등 귀중한 문화재와 재물을 약탈해갔다. 오페르트의 남영균 묘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두 차례나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오페르트는 미국인 자본가와 프랑스인 선교사의 지원을 받아 충청도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균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남영균의 유해를 미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선에서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흥선대원군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미양요의 전개. 미국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이를 조선과의 통상수교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청을 통한 조선과의 교섭을 실패하자 미국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화도로 침입하였다. 책방, 컴퓨터. 미국의 강화도 침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871년 로저스 대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강화 해협에 접근하면서 조선군과 포격을 주고받는 충돌이 일어났다. 무력 충돌 이후 추진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군은 강화도에 상륙하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강성부를 공격해왔다. 어제현 등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결사항전을 하였지만 미군은 우세한 전력으로 강성부를 함락하였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조선과의 통상 수교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으나 결국 실패하고 물러갔다. 척합이 건립. 흥선대원군은 일찍이 병인양요 때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며 그들과 교역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글을 반포하여 통상 수교에 대한 거부의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가 끝난 뒤 병인양요 때 반포한 글을 새긴 척합의를 전국 각지에 건립하였다. 이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조선은 중국, 일본과 달리 서구 열강의 무력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후 서구 열강들과의 기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사진은 강화도 강성부에 설치한 용두둔대이다. 강화도가 위치한 한강하고는
배를 통해 한양 도성에 곧바로 갈 수 있어 수도 외곽 방어에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서 한양으로 조세를 운반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였다.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가 강화도에서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절두산. 잠두봉으로 불리다가 병인박해 당시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면서 절두산으로 불렸다. 천주교 신자 남종삼의 판결문. 남종삼은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며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근거할 만한 단서도 없는데 요망한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품고 몰래 외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하였으니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10,000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고종실록. 제너럴 셔먼호 사건. 평안감사 박 교수의 장계에서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이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와 총을 쏘아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책으로는 화공 전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일제에 불을 질러서 보내어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지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 벨로네의 경고 서한. 조선 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날이 곧 조선국 최후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것이다. 이에 본관은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이후부터 본국과 조선 간의 전쟁이 있더라도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계 중일 관계사료. 어제와 오늘 145년 만의 귀향. 외규장각 도서. 외규장각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강화도에 설치되어 왕실 의궤를 비롯한 귀중도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때 모두 불타버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1970년대에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부를 발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반환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외구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합의가 2010년에 이루어져 약탈당한 지 145년 만인 2011년에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외규장각 의궤.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돌아온 까닭은 무엇일까? 척화비.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던 척화비는 1882년에 대부분 철거되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여러 차례 서구 열강이 접근해왔다.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오페르트의 서신에 대한 답변. 영종 첨사의 명의로 회답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왕도가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묘소에서 저지른 사건은 어찌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서 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약탈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사리로 볼 때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단지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귀국하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따름이다. 고종실록. 흥선대원군과 미군 함대 사령관의 협상. 흥선대원군. 귀국의 배가 우리 영토의 요새지 앞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의 임무가 방어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대포를 쏜 사건에 대해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로저스 제도. 귀국의 조정은 우리가 파견한 관리와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대포를 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높은 관리를 파견하기 바란다. 자료 1을 보면 흥선대원군이 몸으로 서양 세력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저는 나를 다룬
자료 2에 주목하고 싶어요. 물론 미군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지만 서구 열강에 무조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미군과 협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였다고 봐요. 당시 조선에서는 고려의 서희와 같은 인물이 없었던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선대원군의 대정책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1, 2를 보고 위 역사 토론에서 언급한 가나 사건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2.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홍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